안녕하세요. 골프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경제와 사회, 트렌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하고 논의할 주제는 바로 이건 골프장인가, 리조트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최근 들어 강원도 지역과 영남권의 일부 골프장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그리고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려오는 말인데요. 과연 이러한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대중형 골프장이라는 명분으로 국가로부터 상당한 세제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골프장들이 그 이면에서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초고가 콘도미니엄이나 빌라형 숙박시설을 활발하게 분양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골프장 이용권과 숙박권은 물론 핵심적인 부킹 혜택까지 한데 묶어 제공하는 복합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본래의 취지였던 대중제 골프장과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 사이에 존재해야 할 명확한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 한국 골프 산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 현상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골프소비자원의 서천범 원장님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사례가 전국적으로 무려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정밀하게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상품 구성이 다변화되는 일반적인 시장 변화의 차원을 넘어서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전제로 하여 특별히 설계된 대중형 골프장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과 다름없는 운영 방식이 버젓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중형 골프장의 이러한 편법적이고 변칙적인 운영 행태는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그 실체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제 현장을 살펴보면 일부 대중형 골프장에서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27홀 규모의 골프 코스와 함께 수십 세대에서 많게는 100여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빌라형 숙박시설을 동시에 조성하여 이를 분양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사례들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 상품들은 단순한 부동산 판매를 넘어 숙박시설 이용권은 물론 골프장, 그린피 할인 혜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부킹 우선권까지 한데 묶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장기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혹은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회원권과 그 형태나 실질적인 기능 면에서 거의 흡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분양 상품들의 가격대입니다. 시작 가격이 수억 원대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최고가는 무려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등 매우 폭넓고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골프장 운영 사업과 숙박시설, 분양 사업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사업 부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골프장 이용 혜택과 숙박시설 이용 권리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 영역 간의 경계는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로 모호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골프 산업계 내부에서는 겉으로는 단순한 분양 행위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운영 방식은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과 다를 바 없다는 날카롭고 비판적인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들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금 조달 방식과 이러한 숙박시설, 분양 모델을 교묘하게 결합하여 운영하는 치밀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성격의 자금을 유입시키고 그 대가로 골프장 이용 할인 혜택이나 우선적인 부킹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계약서상으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나 투자 계약으로 분류될지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골프장 이용권과 매우 흡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적이고 다소 불투명한 운영 흐름은 단순히 몇몇 특정 골프장의 개별적인 사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내 골프장 운영 방식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변화의 흐름과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 제도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라는 특수한 배경 속에서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콘도미니엄 및 빌라 분양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상 뒤에는 골프 산업의 근본적인 수익, 모델 변화와 전체적인 시장 재편 흐름이 복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심도 깊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서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내장객 수는 2022년에 약 5,058만 명을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4,741만 명, 그리고 2025년에는 4,641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3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골프장 이용 수요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업계 전반에서는 이를 단순히 시장의 축소 현상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산업 전체가 근본적인 변화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현실적인 진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내저산업연구소의 정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무려 30%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상위권에 속하는 골프장들은 50%를 훨씬 웃도는 경이로운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5%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몇 배나 높은 그야말로 엄청난 수준의 수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수익률은 대중형 골프장 사업 모델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며 동시에 현재의 논란이 왜 불거지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골프 소비 트렌드 역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 기준에 따르면 국내 골프 참여 인구는 약 600만 명으로 추정되며 특히 필드 골프와 스크린 골프를 병행하여 즐기는 이용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해외 골프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골프 시장의 일부 수요가 해외로 이동하는 흐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골프장들에게는 또 다른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시장은 필드 골프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자적인 축을 형성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골프존이 발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스크린 골프 이용자 기반과 라운드 수는 이미 수천만 회 규모로 확대되어 이제는 단순히 필드 골프의 보완제를 넘어 필드 골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체 소비 시장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스크린 골프는 접근성과 경제성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젊은 층과 여성 골퍼들을 빠르게 유입시키며 골프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골프 소비는 필드, 스크린, 그리고 해외 골프라는 세 가지 축으로 명확하게 분화되는 다층적인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당초 골프 대중화와 건전한 여가 활동 증진이라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던 대중형 골프장 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과도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현재 제도적 설계와 실제 시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는 깊은 우려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변화는 국가로부터 막대한 세금, 혜택을 전제로 운영되는 대중형 골프장의 운영 방식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골프장들이 고가의 콘도미니엄이나 빌라형 숙박시설 회원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이들에게 그린피 할인 및 우선적인 부킹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조세,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며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들은 이러한 편법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와 감독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골프 업계 내부의 해묵은 갈등으로 불필요하게 비화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 때문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골프소비자원의 서천범 원장님은 이러한 복잡하고 난해한 상황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서 원장님은 골프장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편법적인 운영 사례들에 대해 철저하고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도 해당 골프장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서 원장님은 중앙정부 역시 고가의 콘도미니엄이나 빌라, 회원권을 활용한 운영 방식에 대해 현재 세제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중형 골프장이 현재 안고 있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들을 매우 심도 깊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국가로부터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며 골프 대중화와 건전한 여가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대중형 골프장이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사실상 초고가 회원제 리조트처럼 운영되는 현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공정하다는 깊은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몇 특정 골프장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리 감독이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 관련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 속에서 이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중형 골프장 제도가 처음 설계되었던 그 숭고한 본래의 취지가 결코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골프 산업 현황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키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